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정중앙 그리스 철학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옮기던 시기,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던 초기 철학자들과도 존재와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려 했던 관념 철학자들과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연 철학, 관념 철학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며 왜 이들이 그리스 철학의 발전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들은 지혜와 덕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비판적인 사고하는 법,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수사학과 연설 기술, 법정과 민의에서 필요한 논리적 말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직접 민주적 사회였던 아테네에서 말하는 능력은 곧 권력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피스트들은 단순한 말재주꾼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실전 기술을 가르친 실용 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진리와 지식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피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 진리와 지식은 하나의 절대 기준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윤리, 법, 정치 같은 현실 문제에 집중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교육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후기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고르기아스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을 한번 의심해 봅니다. 그는 확실한 진리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리와 수사학을 진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견과 인상을 설득하는 기술로 봅니다. 이로써 소피스트 내부에서도 생각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 등장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설득되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이 지점에서 그리스 철학의 질문은 우주에서 인간으로, 자연에서 사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던 관념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이성으로, 변화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진리를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소피스트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이 두 시선의 충돌은 이후 그리스 철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소피스트들의 등장은 그리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강한 반발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 설득력이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서 철학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법정, 광고, 미디어, 교육의 현장에서 말과 설득은 여전히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던졌던 질문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구의 말에 설득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옮기던 시기,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던 소피스트들은 그리스 철학을 흔들고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든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덕분에 철학은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응답하기 위해 이제 철학은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피스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들 덕분에 더 깊어진 철학,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아테네 철학의 황금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다케이였습니다.